여러분은 성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성불은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로 실제로는 불교 용어지만 원래 뜻과 다르게 의미가 확장되어 망자를 저승으로 보내는 행위를 성불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쉽게 성불을 못하는 존재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창귀죠. 창귀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뒤 악령이 된 영혼으로 호랑이의 노예가 되어 새로운 피해자를 만드는 귀신들을 말합니다. 창귀는 호랑이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 새로운 먹잇감을 데려와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창귀는 그 호랑이가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하기에 성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귀가 성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의 집안의 장손이 그 식인범을 잡아 그 호랑이의 심장 혹은 생간을 생으로 뜯어먹어 복수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귀신들의 다양한 이유로 성불을 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통은 자신의 한을 풀거나 다른 존재에 의해 소멸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여기 자신을 대신할 7명의 사람을 구해야만 성불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령 집단인 시치닌 미사키인데요. 시치닌 미사키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7인의 악령이라는 의미로 말 그대로 7명의 악령이 모인 사령 집단입니다. 주로 일본의 시고쿠 지방에서 많이 전해오고 있죠. 시치닌 미사키들은 재해나 사고, 특히 바다에서 익사해 죽은 망령들로 주로 강이나 바다 등 물에 관련된 장소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과 만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아 고열에 시달리다가 끝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망령은 시치닌 미사키의 일원이 되어 함께 움직이는데요. 이때 새로운 망령이 들어오면 선두에서 걷던 망령은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7명의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7명이라는 인원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며 영원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치닌 미사키는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언제든 그 조건만 맞으면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시고쿠 지방에서는 다양한 모습의 시치닌 미사키가 전승이 전해지죠. 다음은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0년대 초반 제가 중학생이었던 시절 들은 이야기로 사건이 일어나고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저는 시골 마을 출신이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같은 지역의 아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학교에서 새 얼굴을 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보다 2살 어린 세이스케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세이스케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아이였습니다. 8월의 여름 방학 저녁, 세이스케는 저녁 식사 전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천천히 눈이 떠지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회전 전등을 들고 텐마루로 나갔는데 자신도 왜 갑자기 잠에서 깼는지 잘 모를 정도로 비몽사몽했다고 합니다. 그때 세이스케가 텐마루로 나가는 걸 가족들 중 한 명이 보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시간은 저녁 7시 무렵이었다고 하는데요. 세이스케가 텐마루에 나갔을 때 그 앞에 처음 보는 행색의 6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별, 연령, 생김새 등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기가 본 것은 확실히 6명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6명의 사람들은 세이스케를 자신들의 무리에 넣은 후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는 잠이 덜 깬 상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틈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못했다고 하죠. 오히려 그들을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서둘러 그들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시골이라 동네 뒷산이라고 해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 그 동네 뒷산을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하죠. 6명의 사람이 세이스케를 둘러싼 형태로 걷고 있었고 주위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순간 세이스케를 둘러싼 6명의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기척만 느껴지는 상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어린아이 혼자 어두운 저녁에 산을 빠르게 오르는 기묘한 장면이었겠죠. 세이스케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서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고 그 무리에서 벗어날 생각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계속 그들의 기척을 따라서 걸음을 옮겼다고 하죠. 주변의 기척은 어째서인지 계속 소근소근 속삭이며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세이스케는 그 기척들과 함께 계속 한참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콩하고 벌레 한 마리가 날아와 전등에 부딪혔습니다. 빛에 이끌린 벌레였던 것 같은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드는 소년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사라지면 아이의 할머니가 아주 슬퍼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만 들렸는데 남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이스케의 주변에 있던 6명의 기척이 사라지고 소곤거리던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이스케가 정신을 차렸는데 주변을 돌아보니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어두운 산속 길 한가운데 혼자 어덕하니 서 있는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이스케가 당황하는 사이 아까 들렸던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고 합니다. 세이스케, 너는 이제 그만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할머니와 가족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앞으로는 평생 다시는 저런 것들이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앞으로 지켜보마. 이 말을 끝으로 남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빛이라고 해봤자 자기가 들고 있는 회중 전등 불빛이 전부였는데 순간 공포에 휩싸인 세이스케는 비명을 지르며 집까지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다니던 가족들과 만나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밤 12시가 되기 조금 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근처 신사를 방문한 세이스케 가족은 그 6명의 사람은 시친인 미사키에게 끌려간 자들로 세이스케를 7번째로 맞이하러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마도 세이스케는 죽었을 것이라고 전해줬다고 하죠. 그러면 세이스케는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 물으니 평소에 세이스케의 할머니께서 신단에 매일매일 기도를 해왔던 덕분에 이를 어여삐 여긴 신사의 신께서 벌레를 이용해 세이스케를 구해주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제가 살던 지역의 옛날 남자에게 버려진 여자가 투신하여 시친인 미사키가 되었다고 불리는 곳이 있긴 했습니다. 여자가 투신한 뒤 남자들만 연이어 떨어지거나 취한 채로 잠들어 죽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어째서 세이스케를 데리러 왔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사건을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세이스케는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하죠. 자신들이 성불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고 다니는 망령 집단 시친인 미사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도 모르게 일본의 어디선가 죽음의 저주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수상한 7명의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자신을 대신하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온 시친인 미사키일지도 모르니까요. 여우의 기묘한 이야기, 그들이 성불하는 방법, 시친인 미사키 괴담편의 여우였습니다.